5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상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럼 이 식을 보고서 물론 선생님 x제곱으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x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x제곱 빼기 1.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이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로 바로 구할 수 있지만 3, 4차 방정식, 즉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조립제법으로 사용해서 풀죠.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 계수분해, 자, 최고차 계수의 약수들 분해 상수항의 약수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숫자들을 쭉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역시 1이에요. 1이라는 건 개수끼리만 합쳤을 때 0이 나오느냐? 근데 금방 나오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 바로 되더라 이거예요. 아, x에 1 대입했을 때 0 나왔으니까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숫자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 내려오고요. 1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쓰고 0까지 되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어서 0 나온 거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이거 인수분해 금방 되죠. 2, 1 마이너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근이라고 하는 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럼 제일 큰 근 알파는 2가 되고요. 제일 작은 근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역시 3이 되겠네요. 39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양의 근의 합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무엇을 치환해야 될지가 진짜 바로 눈에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a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식은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는 0이 될 것이고요. 역시 38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된 게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a를 x제곱 플러스 2x로 돌려주면, 자, a가 x제곱 플러스 2x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인데 인수분해가 다 다시 되죠. 얘는 3하고 1 마이너스, 여긴 2하고 4 마이너스,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양의 근의 합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근이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근이 요거 두 개니까 합치면은 3이 되겠습니다. 42번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고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 4개를 가지겠죠. 근데 그 안에 실근과 허근의 개수가 몇 개씩이지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근을 다 구하려고 봤더니 역시 x제곱을 a로 치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거냐? 짝수만 있으니까. 짝수차만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홀수차가 껴있으면 이런 치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 3,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려줘야겠죠. a를 x제곱으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실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실근이라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는 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은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문제를 보자마자 개수가 대칭형이구나. 그럼 가운데 있는 이 항으로 x제곱으로 전체를 식을 묶는 거죠. 묶으면 자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5 x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앞에 x제곱 부분은 내버려 두고요.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만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랑 이렇게 괜히 묶어주고 얘랑 이렇게 괜히 묶어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5로 묶어주고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어줍니다. 마이너스 4.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 x 플러스 x분의 1 이것을 a로 치환을 해요. 그렇다면 얘는 바로 양변을 제곱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이 a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것이 바로 a제곱이기 때문에 얘만 남기고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a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로 치환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 앞에 있는 치환한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주고 더하기 5a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얘는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럼 6, 1 해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다시 x분의 x 플러스 x분의 1로 a를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주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 되고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여기 x제곱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앞에다가 x제곱을 써주는데 이게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x 하나를 떼서 여기다가 곱해주고 x 하나를 떼서 여기다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x 하나가 이 덩어리에 곱해질 때는 여기에 다 곱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x제곱 자 플러스 6x를 먼저 쓰고 플러스 1을 나중에 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x제곱 요게 마이너스 x 요거부터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 곱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실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허근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실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b'가 지금 3으로 b가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죠. 마이너스 ac입니다. 8. 그래서 실근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의 한근이 3이고 제가 4차라고 했나요? 3차 방정식 나머지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 근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미지수가 k도 있고 x도 있거든요. 근데 근이 3이면 k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x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 건데 그쵸? 차수를 보고 눈치를 채셨나요? 3차인 건 x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k도 3차였다 그럼 이 문제는 잘못 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근이 3이라는 이 3은요 누구에 대입해라? x에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이제 그대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기서 9k 이거 27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k 플러스 6. 자 그럼 k끼리 정리해주면 9k 더하기 3k 마이너스 9k 더하기 3k가 마이너스 6k가 됐을 거고요. 숫자 여기 27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6 있고 마이너스 9 있네요. 계산해주면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6k가 24에서 k는 얼마? k는 4가 되겠죠.
그럼 식을 다시 써줍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미 문제에서 한근이 지금 3이라고 줬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을 3으로 해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위에다 조립제법을 해보면은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9 이렇게 하고서 3으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1 3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 3이고요 9 하면은 0이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군이 알파와 베타일 때 설마 그 군을 우리가 다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1이고 지금 k값은 4니까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겠죠. 251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중군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x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 x 플러스 2k는 0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만 싹 더해보면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2k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라서 이게 0 나와요. 아 그러면 일단 근 하나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또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해보면 1 2차 항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전개해서 그 다음에 2k이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숫자 1 가지고 하면은 1이고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제곱 x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근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는 이 중복근 여기서 이미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1이 나오면 중근 1을 가지게 되겠네요. 첫 번째 그래서 오른쪽에 1을 대입해서 0 나오게 하려면은 2-2k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얼마? k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보면 x-1 그 다음에 k가 1이니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저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는 0 나오면 중근 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근이 1이 나왔는데 그냥 오른쪽이 중근이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이 중근이려면 판별식 d가 0이면 되거든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8k가 0인 거예요. 넘어가면은 는 0인 거죠. 8k가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가능한 k값이 여기 1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8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결국 답이 8분의 7이 되겠죠. 655번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짝수차만 있는 4차 방정식이 실근 4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어차피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x제곱으로 바꿔주겠죠.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다시 되기 때문에 확실히 실근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a가 음수가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결국은 a의 근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m 플러스 5죠.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양의 근, 양수근, 서로 다른 양수근 2개를 가져야만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A가 양수군, 물론 서로 다른 양수군 두 개를 가질 조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 판묘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1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M 넘어가면은요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2가 나오니까 이미 0보다 크죠. 이건 됐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M 플러스 5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다 표시를 해보면은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여기니까 결국은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상처방 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를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세 근 알파 베타 감마와 3차 방정식의 개수와의 관계는, 먼저 세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게 A분의 C라서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여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요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거를 어떻게도 바꿔도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도 돼요.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요, 여기서 보면 알파를 넘겨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죠. 됐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도 마찬가지, 베타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마이너스로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3개 뺐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서 자, 순서대로 써주는데 순서 이거 바꿔도 관계없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라고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줘 볼까요? 요거 두 개 곱하면은요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4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랑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2를 곱합니다. 자, 감마부터 하나 둘 세 번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2 감마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감마, 그 다음에 2를 하나 둘 세 번 곱해주는 거죠.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4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해줍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2 감마 알파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2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있는 게 4 감마죠. 요거 플러스 4 감마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요렇게니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4 베타, 그 다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 감마 알파 베타 감마 2 알파 베타 요거 3개 2로 묶었을 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얼마예요?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동그라미 친 게 이제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니까 얘도 마이너스 4로 바꿔주고 플러스 2, 그 다음에 4감마 4알파 4베타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요게 마이너스니까 곱해주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8까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 계산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던 요 마이너스 부호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하고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계산한 전체에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거에다가 뭘 붙여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안에 거 계산한 게 사라지고 안에 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니까요. 얘랑 만나면 답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3차 방정식에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라 했습니다. 그럼 뭐 일단 주어진 걸 가지고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개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세근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라는 게 이게 세근의 합이 되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분의 여기다가는 베타 감마를 곱했을 것이고 여기다는 알파 감마를 곱했겠죠.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베타를 곱했겠죠. 그래서 분자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 거예요. 세근의 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이잖아요. 두 개씩 곱한 게. 그쵸?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여기다 감마 곱했을 것이고 알파 곱했을 것이고 베타 이렇게 곱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세근 곱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건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 취해봤자 마이너스 1인 거죠. 얘는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니까 역시 마이너스 2. 요것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결국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그 합이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a분의 c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여기가 그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d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이면 되겠죠. 자, 이 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저 3차가 1차식, 2차식 은 0 곱하기 이렇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고 요 2차식에서 근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저기 나온 단서들 중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으로 나와 있으므로 마이너스 a분의 d가 세근의 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게 3이 되는 것이고 세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 나머지 하나는 k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k가 되겠죠. 근데 a제곱 빼기 b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k가 3이 되기 때문에 결국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한 근이 1 플러스 2고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3인 3차 방정식으로 완성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x 플러스 3이라고 하나 써주고요. 2차식을 쓸 건데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를 그냥 3개를 다 저렇게 써줄 필요는 없고 이거 2개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두 근의 합이 2개 더하니까 2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들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야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2가 나오죠. 그리고 a분의 c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개해주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항은 이렇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69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은 1의 한 화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했고요.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켤레복수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x세제곱은 1, 이 방정식을 풀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했을 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실근 하나랑 여기서 허근 두 개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거나 오메가 바를 대입하면 0 나오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 전체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을 해줘도 얘는 0이 안 나오지만 이 부분은 0이 나와서 곱하면 0이 됩니다. 즉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해줘도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해줘도 다 똑같은 식이니까요. 대입해줘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된다.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거는 0이라는 거 이미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도 이거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씩 묶어서 계속 0이 나오는 거예요. 3개씩 묶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1로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두 번째 묶음의 스타트예요. 3의 배수가 스타트예요. 그럼 저 마지막에 가면은 오메가 99승 더하기 오메가 100승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위에 3개씩 쩍쩍쩍 더해진다고 했을 때. 됐죠? 그럼 요거는 오메가 세제곱에 99승이니까 이건 1이에요.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99승에 오메가 한 번 더 더하고 얘는 1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 플러스 오메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다.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지금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죠.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 계속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거는 1 플러스 오메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이게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0이니까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곱하기.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 2인 거죠.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또 1 플러스 오메가죠.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은 사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전부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여기 이렇게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볼까요? 이게 어차피 0이니까 얘 이렇게 넘기면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얘가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해서 1 되고 이렇게 곱해서 1 됐기 때문에 남은 건 얼마다? 그냥 2다. 2오메가가 아니라 그냥 2예요. 그렇죠? 니은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요, 통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인데요. 이건 통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두 개 더하면은 2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전개해 주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죠. 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오메가 바 이 두 개의 연상 관계를 이미 파악을 했으므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요게 마이너스 1이어서 1 플러스 1이고 요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3분의 3 해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디귿도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분의 오메가 바는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에요. 그럼 당연히 1 플러스 오메가는 넘기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근데 마찬가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674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정육면체 가로 길이를 1 줄이고 세로와 높이를 2, 3씩 줄여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처음 부피 2.5배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육면체를 하나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전부 A를 합시다. 여기도 A고 여기다 A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피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로를 1을 줄였대요. 그럼 당연히 걔는 이제 A-1이 될 것이고 세로는 2를 늘렸대요. 그럼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3 늘렸으니까 A 플러스 3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새로운 가로 세로 높이거든요. 이거 곱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부피가 되겠죠. 그런데 원래 부피의 2.5래요. 원래 부피는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A 세제곱이죠. 이것의 2.5배니까 2.5 A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개를 좀 해줍니다. 요거 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죠. 전개해주면은 A 세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나올 거는 이거 A제곱 플러스 3A제곱에서 플러스 4A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3A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A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됐죠? 그럼 요게 얼마다? 2.5A 세제곱 그쵸? 왜 다 2배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2A 세제곱 플러스 8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가 되고 오른쪽은 5A 세제곱이 되겠죠. 자, 전부 최고차항에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저거 1로 다 넘깁니다. 그러면은 5A 세제곱 빼기 2A 세제곱 해서 3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아하니 지금 38에 24 빼기 84 32 빼기 4 더하기 12를 하니까 0이 나오네요. 그쵸? 0이 나오니까 조립제법을 쭉 해야겠네요. 그래서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12예요. 2 가지고 하는 거죠. 3 2 3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는 0인 거죠. 자, 그럼 그대로 써보면은 A-2 그 다음에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죠. 지금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바로 A거든요. 이 A를 구하면 돼요. 여기서는 유리수근이 안 나오고 무리수근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즉 A는 뭐다? 자연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밖에 없다? A는 2밖에 없는 겁니다. 자, 677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 자, 여기 보면 XYZ 있고 두 번째 XY 있고 세 번째 XYZ가 있으니까 요 1번하고 3번을 Z를 없애주면 XY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XY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Z를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1번식하고 여기 2번식 있고 3번식인데 1번 3번에서 Z를 없애기 위해선 1번에다가 곱하기 5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여기가 5Z가 되니까 그러면은 10X 마이너스 15Y 플러스 5Z는 10.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대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5Z는 그대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7X 마이너스 15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마이너스 14Y가 되죠. Z는 사라졌고요. 10 빼기 3은 7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x 플러스 2y가 7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위에 걸 7로 싹 나눠주면
마이너스 2y가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y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어떻게 더해주면 2x는 8이 돼서 x는 얼마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4 대입하면 마이너스 2y는 4 마이너스 2y가 1 되는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3이 돼서 결국 y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x는 4고요. 그럼 z 구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다가 x, y, z 다 있는 식에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4 대입하면 3, 4, 12 마이너스 y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5z는 3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요, 요게 12분의 24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12분의 21입니다. 아, 12가 아니라 2분의요, 2분의. 자, 넘어가죠. 그러면은 2분의 21을 빼줘야 되는 거죠. 3에서 2분의 6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5z가. 양변을 5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z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x세제곱은 4의 세제곱이죠? 더하기 y는 2분의 3이거든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에요. 어때요? 얘랑 얘는 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죠. 그죠? 2의 3승분의 3의 3승. 부호가 살아있어서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여기는 0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4의 세제곱인 64가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 정식을 만족시키는 XYZ에게서 세 수의 곱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 이렇게 잘 보니까 XYZ, XYZ, XYZ 다 세 개씩 다 있고 어차피 하나를 소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 두 개에서 X를 소거하고 요거 두 개에서 X를 또 소거하면 YZ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오고 그걸 잘 연립하면 Y와 Z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Y하고 Z에 대입해서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쭈루룩 한 번에 다 더하니까 개수가 6으로 다 똑같죠. 그래서 6x 플러스 6y 플러스 6z가 다 더한 거 6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2인데요. 뭘 소거하고 싶냐? 당연히 뭐 아무거나 소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y를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x랑 z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y를 1-x-z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y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1-x-z로 바뀌니까 3x랑 계산이 되면 2x 2z-z는 플러스 z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2가 되니까 넘어가면은 2x 플러스 z가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가지고 하거나 세 번째 줄 가지고 하거나 아무거나 해도 관계없어요. 두 번째 줄 가지고 하면은 2x 플러스 3y 플러스 z가 2죠. 마찬가지입니다. y 대신에 1-x -z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 3 대입하면 3-3x -3z예요. 정리하면은 x끼리는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 z는요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3x하고 2x 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z하고 플러스 z니까 마이너스 2z 숫자는 3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그럼 밑에 거 2배 해가지고 요 위에 거랑 빼주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z가 2배니까 마이너스 2 더해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3z 우변은 마이너스 1 그래서 z는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3분의 1을 어디다 대입? 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는 요거 2z1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z거든요.
z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2 더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x도 3분의 1이 되죠. x도 3분의 1. 자, 그럼 x, y, z 다 있는 거 뭐 식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3분의 1 대입하면 1 더하기 y 더하기 3분의 2가 2다. 그러면 1을 하고 3분의 2 더하면 3분의 5인데 1로 넘어가면 2에서 3분의 5를 빼면 y도 얼마? 결국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세 개 전부 다 곱하면 결국 27분의 1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해라.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연립방정식의 근이 x값도 있고 y값도 있고 z값도 있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을 때는 x도 y도 z도 그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식을 가만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좀 없앨 수 있을까? x 쫙 보니까 다 숫자로 돼 있고요. y도 쫙 보니까 다 숫자로 돼 있는데 z를 보니까 개수 하나가 문자로 돼 있어요. 아, z를 없애기는 어렵다. 그래서 먼저 두 개 해가지고 x를 없애고 그 다음에 y를 없애서 z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그게 근을 구하는 방식이니까 애초에.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 3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4. 두 번째 식을 3배 해주면은 3x 플러스 3y 플러스 3z가 3a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식 3x 플러스 y 플러스 bz는 5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 이렇게 빼주면 자, x는 사라졌고요. 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가 4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2번에서 3번을 빼주면은 3y 빼기 y니까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bz니까 3 마이너스 bz는 3a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엔 어떻게 해줄까요? y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z 앞에 b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y를 없애면 위에 거 2배에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곱하기 2 해서 그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z는 8 마이너스 6의 2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3 마이너스 b 더하기니까 빼기 4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z죠. 그 다음에 는 위에서 아래 거 지금 더한 거니까 3a 더하기 6의 2는 마이너스 3a이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8은 3이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z가 해가 무수히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말을 조금 바꿔서 모든 실수 z에 대해 성립한다. 또는 z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게 바로 z에 관한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항등식. 됐죠? 자, 그럼 이거 좌변으로 옮겨서 z가 있는 것과 z가 없는 것으로 묶어주라고 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z 플러스 3a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묶습니다. 는 0이에요. 이게 z에 관한 항등식이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3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는 얼마? 1이 되는 거죠. a값 b값 구해졌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야겠다 방향을 잡고 푸셔야 돼요. 어영부영 푸시면 문제가 풀기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은 x값, y값, z값 모두가 다 무수히 많다가 되겠구나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를 보니 각 문자의 개수를 보니까 z가 이렇게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b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b를 곱해주다 보면 다른 데서 b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문자가 없어지지가 않고 나머지 한 문자가 계속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x 없애고 y 없애가지고 z에 관한 식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고서 z가 항등식이라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아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유형 명심하세요.
모든 해가 모든 수들이 근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뭐 해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차하고 2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대입을 할 거죠. 그래서 자, 2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다. 당연히 2x를 넘기겠죠. 그럼 y는 1-2x. 자, y 대신에 대입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자, 13도 넘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전개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5, 1 이렇게 될 것이고 2, 6 그럼 4 차이 나죠.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5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x 값이 앞에서 마이너스 5분의 6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x 값이 2가 하나 나오죠. x와 y의 관계는 0 있네요. y는 어떻게 되냐? 아까 1-2x라고 했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5분의 6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5분의 12가 돼요. 이게 5분의 5니까 y는 5분의 17이 될 것이고 y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4에서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뭐 두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합친 거 5분의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91번 보겠습니다. 결국 뭐 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지금부터는 여기 지금 2차식인데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변이 0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아주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1차식이 나오거든요. 즉 x와 y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y는 0,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럼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y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y가 0이란 얘기는 x가 y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걸 아래 식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자, 뭐 x 값부터 구합시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이거 플러스 x제곱 되겠죠. 플러스 2x제곱 될 것이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그래서 4x제곱이 8이 되는 거고요. x제곱이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자, 그럼 x가 루트 2일 때 지금 x, y가 값은 갖고 이렇게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쵸? x는 마이너스 y라고 했으니까 또 y는 마이너스 x고 즉 무슨 뜻이냐? y는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여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또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그때 y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y는 x니까요. y 대신에 그냥 x를 다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이 식에다가요. 그러면 2x제곱은 8만 남죠. 그럼 x제곱이 4고요. 그래서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는 2가 될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xy가 같잖아요. 이때 y도 2고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쌍이 나오겠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 값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요 아주 친절합니다. 연립 방정식을 풀 때요 우리가 목표가 항상 뭐냐면 1차식을 구해래요. 1차식 x와 y에 관한 1차식. 그럼 1차식만 끄집어내면 2차식에 그냥 바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1차식을 뽑아내려면은 인수분해된 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냥 짠하고 1차식이 나타나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2차항을 딱 보니까 개수가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요. x제곱 y제곱 다. 그래서 빼면 2차항이 동시에 사라지니까 1차항만 남겠죠. 자, 1번 식에다가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자, 는 16이 되겠죠. 위의 식 그대로 써줍니다. 2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는 9가 되겠죠. 빼주면 이거 사라지고요. 3x 플러스 y는 7이 되겠죠. 자, 1차식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정리하겠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3x.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아무 식이나 대입해도 되는데 이 곱해지기 전의 식에다 대입하면은 가장 간단하겠죠. 즉 위에 있는 식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데 y의 대신에 7 마이너스 3x예요. 7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3x 8도 왼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이너스 8은 0. 자, 그럼 요거 전개했을 때요. 9x제곱 마이너스 42x 플러스 49예요. 근데 빼기니까 빼기 플러스 여기도 빼기가 되겠죠. 그럼 9x제곱 x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8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2x. 근데 플러스 2x 하니까 플러스 44x. 44에서 마이너스 3x죠. 그래서 플러스 41x. 그 다음에 숫자는요. 49 플러스 7 빼기 8이에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요. 8x 제곱 마이너스 41x 플러스 50이 됩니다. 인수분해 바로 되겠죠. 자, 81 그리고 25,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4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8x 마이너스 25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1차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x는 8분의 25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미 x와 y에 관한 식이 여기 있거든요. 즉 y는 어떻게 계산하겠다? 7-3x로 계산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8분의 25를 대입하면 7-8분의 75죠. 그럼 8분의 56인데 8분의 마이너스 19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분의 19. 그 다음에 x에다 2 대입한다? 그럼 y는 얼마? 1이 되겠죠. 근데 정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하면 되겠죠. 95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 2차 이상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XY에 관한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것. 즉 XY 문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식을 찾는 게 목표인데 방금 전에 문자는 뭐가 좋았냐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딱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곱해가지고 싹 빼지면 2차가 싹 빠져요. 근데 그게 안 되네요. 근데 우리 그거 있었죠. 이 인수분해가 될 때에는 반드시 우변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x제곱 xy y제곱 x제곱 xy y제곱 xy가 엮였다. 뭔가 인수분해가 가능할 텐데 인수분해가 돼도 상수가 0이 아니면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5 밑의 식에다 곱하기 3을 해서 쭉 펼쳐봅니다. 그러면은 10x 제곱 마이너스 15xy 플러스 5y 제곱은 15 세배해준 거 3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9y 제곱은 15가 될 것이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 7x 제곱 마이너스 21xy 플러스 14y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7을 싹 나눠주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21 마이너스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2y
x-y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인제 1차식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가 2y일 때 아래식에다 대입할까요? 아래식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5. x에다 2y 대입하면은요, 여기다 2y 여기다 2y예요. 그러면은 4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이 5니까 계산하면은 5y 제곱이 5가 나오죠. 그럼 y 제곱이 1 나오니까, 자,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x와 y의 지금 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y가 1일 때 x는 얼마? y의 2배 하면 x니까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x-y가 0이라는 건 x랑 y랑 똑같다는 거죠. 당연히 가장 간단한 식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5 이렇게 씁니다. 근데 x랑 y를 대입했더니 좌변이 0이 나와요.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0이 나와요. 근데 우변은 5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거 거짓인데. 그래서 x랑 y랑 같을 때는 근이 없다. 그래서 근은 이렇게 두 쌍만 나오겠습니다. 697번은요. 보자마자 대칭식이다. x랑 y랑 자리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한 문자를 소거하거나 혹은 숫자를 없애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려거나 하다 보면 참 어렵구나, 참 복잡하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워줍니다. 연립방정식의 빠른 풀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것은 이 방법을 써야 한다 라는 것이 확실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문제를 풀기는 불가능합니다. 대칭식은 바로 x 플러스 y를 알파, xy를 베타 이렇게 두 개로 바꿔줍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시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y는 알파죠. 는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밑에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y가 되는 거죠.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이것이 3이다. 요거 두 개 연립할 건데 역시 딱 나오죠. 밑에 식 베타로 정리해가지고 대입하면 되겠죠. 1차, 2차는 거진 대입입니다. 베타 넘기고 이거 넘기면은요, 베타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집어넣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는 0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자, 알파가 2일 때 베타는 1이네요.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는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알파 베타를 구한 거니까 다시 x, y로 바꿔줘서 요걸 가지고 구해보면은요, 첫 번째 알파, 즉 x 플러스 y가 2고 x, y가 1이다. 그러면은 x, y를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1인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치 한계에서 1인 걸로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써야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합이 2 나오죠. 플러스 1, 이것이 어떻게? 0이다. 그럼 이것은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두 근이 1하고 1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x가 1, y가 1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 xy가 마이너스 2 식 만들어 보면은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선생님 제가 x랑 y 이렇게 두 근을 표시할 때 x랑 y를 썼는데 여기 또 x를 써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두 문자는 똑같은 문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쵸? 자,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자, 새로운 문자로 할게요. 그냥 t제곱 합이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t 곱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의 근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근이 1이고 한 근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고 바꿔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총 답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곱은 그랬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때에 만족하는 그 근이 하나만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x가 하나만 존재하면 당연히 y도 하나만 존재하고 x가 두 개 존재하면 당연히 y도 두 개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목표는 x가 하나만 나오게끔. 그럼 일단 두 식을 연립을 해야겠네요. 당연히 1차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y는 k-2x가 되겠네요. 자, 위에 y 대신에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k-2x의 제곱. 자, 5도 옮깁니다.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므로 얘를 정리해서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이니까 정리하면은 5x제곱 마이너스 4k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을 가지고 판별식 d를 해보면 자, 얘는 4분의 d가 가능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2k니까 4k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a c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죠. 플러스 25예요. 플러스 25는 0. 자, 그래서 k 제곱 넘어가면 k 제곱이 25. 결국 k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k값 곱이랬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5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하나만 가지래요. 공통근을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그러니까 두 개 되면 안 되는 거고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2차 방정식 근은 일반적으로 두 개니까.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번식하고 2번식에 둘 다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는 하지만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지금 공통근이 하나만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하고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밑에 있는 건 예를 들면은 별표하고 세모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야 공통근이 이렇게 하나씩만 나올 테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1번에 있는 x는 근이 뭐냐면 동그라미하고 세모예요. 2번에 있는 x는 그것을 만족하는 근이 별표하고 세모예요. 그럼 1번에 있는 x와 2번에 있는 x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뭔가 더하고 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근 하나를 잡아요. 그것을 제가 t로 잡겠습니다. 이 세모라고 쓰면 귀찮으니까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도 t가 되고 밑에 있는 방정식도 t가 되니까. 왜? 공통근을 t로 잡았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t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두 개 동시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제 2차식 날라가겠네요. 빼주면서 한번 빼봅니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1t에서 a 플러스 1t를 빼면은 개수끼리만 빼주면 되죠. 2a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1을 빼니까 at만 남겠네요. 그쵸?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0이에요. a를 묶어볼까요? t-2는 0이죠. 다소 독특하지만 a가 0이거나 또는 t가 2가 되겠습니다. a가 0 된다?
A에다가 0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해 볼게요. 여기도 0, 여기도 대입합니다. A에다 0 대입하면 바로 1번식과 2번식이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식이니까 공통근 두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건 이제 버립니다. T가 2다? 아, 공통근이 2다. 그럼 아무거나 대입합니다. 1번에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4 플러스 2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4A 플러스 2가 나오니까 4A하고 마이너스 A 계산하면 3A, 그 다음에 4 플러스 2 하면 6이고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은 0. 넘기면은 A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얼마다? 1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 문항수 60이고, 자, 문제 개수 60개이고요. 두 가지 채점 기준 적용해서 낮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한다. 적성검사에 응시한 수험생 점수가 어떤 한 응시생의 점수인 거죠. 채점 기준 1을 적용하면 168, 채점 기준 2를 적용하면 132점. 그러면 이제 최종 점수는 132가 되겠죠. 이 학생이 무응답으로 남겨놓은 문항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벌써 정답, 오답, 무응답 딱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에 걸 X, 그 다음 Y, 그 다음 Z라고 놓고 식을 한번 쭉 세워보면 첫 번째 총 문항수가 60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점? 몇 개? 6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개수가 X개, 틀린 게 Y개, 무응답인 게 Z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채점 기준 1을 가지고 점수를 내면은 정답이 5점이래요. 그러면 걔는 5X, 그 다음에 틀린 거는 빼야 되죠.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무응답은 또 1점이래요. 그러면 Z를 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몇 점? 이게 168점. 채점 기준 2는요. 4X 마이너스 Y, 이게 132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X랑 Y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밑에서 위에 거 이렇게 빼가지고 Z 소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4X 마이너스 3Y는 108이 되겠네요. 그럼 위에서 아래 거 이렇게 빼가지고 4X 없앨까요? 그럼 2Y 24가 되겠네요. Y는 얼마? 12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Y 대입하면 오른쪽 이렇게 넘겨서 4X가 12를 더하면은 144가 되겠죠. 4로 나누면은 4, 32, 4, 6에 24. 그래서 X는 36이 되고요. 다 합쳐서 60개니까 Z는요. 요게 58이니까 Z는 2개가 되겠네요. 무응답으로 남겨놓은 문항수 당연히 2개. Z를 구하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3X 플러스 A-2는 0. 자, 두 근이 정수래요. 자, 두 근이 정수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되는 값을 찾는다면 쉽게 정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1 대입해볼까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2예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0 나오는 값. 문자가 있어도 우리가 0 나오는 값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자,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까 근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단 하나는 결국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자, 두 근의 합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이걸 봤더니 역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쵸?
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a-3, a-2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넘어오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단순한 인수분해가 아니라 우변을 꼭 0 만들 필요 없이 좌변을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도록 만드는 스킬을 한번 배워봅니다. 자, 오른쪽에 숫자만 더할 수 있으므로 먼저 요 알파 베타와 베타 또는 알파 베타와 알파 해서 두 개 중에 한 문자를 일단 묶어야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알파로 묶어볼까요? 알파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남는 게 베타 플러스 1인데요. 얘와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그때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2, 양변에 다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는 들어와 있고요.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묶으면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베타가 공통이니까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까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건 여기다 곱해주면 넣어주면은요 베타죠.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이 곱한 게 2가 된다. 자, 근데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잖아요. 알파와 베타 모두가 정수예요. 당연히 거기서 뺀 것들도 다 정수겠죠.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2가 나온다. 그럼 첫 번째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1 곱하기 2 해도 되죠.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을 구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 베타 마이너스 1이 2다. 자 알파, 베타 가지고서 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뭐 나오나. 첫 번째 베타 마이너스 1이 2다. 그러면 베타는 3이죠. 알파 마이너스 1이 1이다. 그럼 알파는 2죠. 2,3 하나. 그 다음에 알파부터 해야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1이 2다. 그럼 알파가 3. 이건 어차피 요거 두 개 서로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3하고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알파가 0 되는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자리 바뀌면 마이너스 1,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알파와 베타. 근데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까 A와 알파, 베타의 관계는 어디 나왔었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나 똑같죠.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일 수가 있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일로 넘기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3 더한 거니까 8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으니까 거기다 3 더하면 2가 되겠죠. A는 이렇게 8하고 2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든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결국 10이 되겠죠. 모범 보겠습니다. 실수 XY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X-Y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먼저 X, Y 둘 다 실수라는 조건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 Y 실수, 즉 X가 실수니까 그것에 대해서부터 집중을 해보자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그것의 근이 실근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X에 대해서 2X 제곱 플러스 자 X의 개수 여기 4XY 있고 마이너스 4X 있네요. 그러면 4Y 마이너스 4 X가 될 것이고 나머지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판별식 T가 실근이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런데 마침 1차 항계수가 짝수이므로 4분의 d를 해보면 b-제곱 2y-2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죠.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은요 4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0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2y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6으로 싹 나눠주면은요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인데 x가 실수이다라는 조건으로 나온 마지막이 요거예요. 우리가 구한 게. 근데 y도 실수여야 되죠. 어떠한 숫자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럼 딱 0만 나올 수 있네요. 그럼 얘가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는 몇 개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x를 한번 구해볼까요? 2x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요거 5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이죠. 자, 는 0 돼야 됩니다. 2로 싹 묶으면은 x제곱 2로 싹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습니다. 근데 x 마이너스 y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이어서 결국은 답이 얼마다? 3이 되겠습니다.